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책 143쪽입니다. 3장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그러니까 시행자가 두 번째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서라고 하고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큰 가닥들이 들어가겠죠. 가장 중요한 기본 내용으로요.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사업을 하니까 어떤 시설을 어떻게 넣겠다. 또 아니면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특히 사업시행계획서에서는 그러니까 몇 평짜리 몇 채 짓는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가겠습니다. 1번 문제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러면 사업시행계획서 포함되는 내용도 역시 한 30가지가 넘습니다.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죠. 큰 계획 3가지를 세우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두 번째 계획, 사업시행계획서 설계도 결정하고요. 몇 평짜리 몇 채 짓는다. 세 번째 계획, 누구누구에게 어디 준다. 환권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가닥의 흐름 속에서 잡아내시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 명세는 여기저기에 계속 포함됩니다.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가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가격은 철거를 앞두고 가격을 확정하는 거죠. 관리처분 계획,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 토지 건축물 가격이 얼마인지 확정을 해야 그 다음 철거를 하죠. 새 토지 건축물 가격은 아직 확정할 수가 없죠. 사업을 하면서 모래값, 기름값, 철근값 오르게 되니까 새 토지 건축물은 추산액만 나오고 사업이 끝나야 가격이 확정되고, 그래서 종전 토지 건축물 가격과 새 토지 건축물의 가격 차익이 청산금이 되는 겁니다. 가격은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일이 아닌 거죠. 동그라미 1번, 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토지이용 계획. 거기를 어떻게 토지를 나눠서 이용한다. 3번, 건축물 배치 계획.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 4번,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에 대한 건축 계획. 몇 평짜리 몇 채 짓는다. 5번, 전반적인 설계도서 등이 포함되는 거죠. 1번 문제,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2번 문제요.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요. 보시죠. 동그라미 1번. 해당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시장군수, 셋째 줄이요.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원칙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시주가 시행할 수 있다. 공적 사유 9가지에 해당하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가 되죠. 따라서 예외적 시행자에 대한 사항이고, 그 중에 하나로 국공유지 반 이상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혹시 9가지 사유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면은 1번 놔두고 가시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 2번 읽으실 필요 없다고요. 동그라미 2번.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기본적인 사항이죠. 여기에 새 시설, 새 건축물 어떻게 짓는다 뿐만이 아니라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가 포함됩니다. 특히 환권이니까 새 토지 건축물로 바꿔줍니다만, 작은 것, 어느 기준이 안 되는 자그만 땅, 값싼 땅, 그다음에 작은 값싼 건축물까지 모두 다 새 아파트를 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선이 안 되면 수용을 하게 됩니다. 민법 족보인 재건축과 가로구역에서는 민법 족보니까 매도 청구로 가는 거고요. 수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목록이 포함되고요. 그러면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고, 토지보상법에서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업 인정을 받는 이유가 목록을 확정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목록이 발표됐습니다. 목록 발표 또 할 필요 없다. 사업 인정 또 할 필요 없다. 사업 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목록이 달랑달랑 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죠.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록 필요 없다. 사업 인정 필요 없다.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가 되죠. 2번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6가지 사업 중에 첫 번째 사업, 달동네 지원 사업이죠.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등 소유자 과반 동의가 아니죠. 강제 철거는 안 된다.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공 등등이 시행할 수 있다고 되는 거죠. 3번 틀렸습니다. 특히 달동네 지원사업 강제 철거는 안 된다. 그 동의 요건이 두세 번 넘게 나왔습니다. 3번이 틀려서 답이고요. 4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족보가 다르죠. 그래서 공통된 점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거는 공통된 부분만 써놓은 거죠. 요거는 맞습니다. 5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맞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 팥죽 할머니,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4번, 5번 맞고 답은 앞쪽 3번에 있었습니다. 3번 문제요. 정비법상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된다. X 틀렸죠. 내딛는 첫 발은 위치 결정,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댁. 그 뒤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 사업시행계획서,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러니까 준공 인가, 소유권 이전 때 보고를 받는 것까지 다 누구라고요? 시장군수이죠. 시도지사 X 시장군수입니다. 동그라미 2번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해서 그러니까 조합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전에 2분의 1이었다가 엄청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어느 곳이 100명이 있다고 치죠. 그런데 찬성 50명, 그러니까 반대 50명. 그러니까 그러면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50명이면 2분의 1 이상이 된 거죠. 밀고 가려고 밀고 갑니다.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 화가 나죠. 찬성 반대 수가 똑같은데 어떻게 밀고 가? 그럴 수는 없지. 이쪽에서는 뭐라고 할 거고요. 법이 그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예전에 그런 법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을 뭔가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과반, 그러니까 찬성 쪽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총수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그다음에 면적 2분의 1 있어요. 면적은 2분의 1이 있지만 도시정비법에서는 총수에는 2분의 1이 없습니다. 총수는 과반이 되는 거죠. 몇 평짜리 몇 채 지을 거냐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따라서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자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그러니까 직접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 중지,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보에 고시해야 된다. 당연하죠. 사업시행인가 됐으면 발표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 첫째 줄에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자는 이라고 한 이유는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다. 그 지문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맞죠? 3번이 맞습니다. 발표하는 건 당연하고요. 동그라미 4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서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4번 틀렸는데요. 4번에 대한 설명을 보시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대한 해설이요. 다음 쪽 표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에서요. 표의 넷째 줄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보시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게 기본이죠. 조합을 만들 때 계도 3 하나, 토지등 소유자 총수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4분의 3, 75% 이상이 찬성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겠다고요.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는데 그때는 10분의 1만 갖고 되겠어요? 아니죠. 그때도 4분의 3 이상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하려도 4분의 3, 총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쪽 주체만 다른 거지 기본 동의 요건은 같이 적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동그라미 다시 문제 지문 와서요. 144쪽에 동그라미 4번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4분의 3입니다. 5번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자는 시장군수죠.
사업시행 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공청회 X, 관계 전문가 X요.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거니까 공람이죠.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공청회 딱 4번, 여러 번 짚었습니다. 5번 틀렸고 맞는 것은 3번입니다. 4번 문제요.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보시죠. 지금 여기에서 이 수용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아까도 이제 환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거나 값싼 땅 건축물까지 다 줄 수는 없다고 치자고요. 뭐 편하게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30제곱미터 받은 사람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30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는데 30제곱미터 가진 사람 3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3명 앞으로 아파트 한 채 주면 안 돼? 문제가 없죠. 그리고 규약 정관 등으로 정해져 있고 또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이 사람은 90제곱미터와 같으니까 아파트 한 채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 채를 주면 이제 3명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배분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30제곱미터인 사람은 줄 수가 없다고요. 이 사람이 수용 대상이 되는 거죠. 6가지 사업 중에서 4가지 사업은 수용, 재건축과 4번 문제 해설 먼저 보시죠. 4번 문제 해설 아래에 있는 표요. 첫 번째 옆으로 3칸, 첫 번째 칸 4가지 사업은 수용, 재건축 긴급히 필요할 때만 수용. 그게 아닌 일반적인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똑같이 돈 주고 뺐지만 민법 쪽 보니까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에 있는 규정을 정해서 매도 청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 계속 가시죠. 그러면은 이분에게는 나중에 아파트를 한 채를 줄 수가 있다고요. 또 이분에게 돈 주고 뺐는데 뺏은 다음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뺏는 거죠. 물론 동시이긴 합니다만 돈을 먼저 주고 가져오는 겁니다.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져오는 게 기본이 되죠. 요거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동그라미 1번. 지정개발자는 수용할 수 없다. X 틀렸죠. 공익사업 시행자는 누구라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개발자, 땅 부자 등등을 얘기합니다. 수용할 수 있고요.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 이 경우입니다. 사전보상에 대한 예외. 동그라미 3번. 현금보상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전에 현금으로 주고 가져오지만 이 사람은 사업 끝나고 나서 아파트 콘크리트로 줄 수가 있죠. 2번, 3번 맞고요. 동그라미 4번.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을 할 때 정한 사업 시행기간 내에 해야 된다. 재결, 결제, 결정 신청, 보상금 얼마로 할지 결정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공법 딱 4번 다 사업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됩니다. 4번 맞죠? 5번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상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인가에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법에 목록도 발표할 필요 없다. 사업인정 필요 없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죠. 다음에요. 4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입니다. 이제 세 번째 게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관리처분계획을 세우려면 분양신청을 받는 겁니다. 분양신청 흐름도 역시 간단히 보고 가시죠. 설계도가 정해졌습니다. 몇 평짜리 몇 채가 정해졌고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120채를 짓는다고 보죠. 조합원이 100명입니다. 그러면 조합원 100명에게 알리는 거죠. 자, 분양신청 받습니다. 선택들 해서 신청들, 판단들 해서 신청들 하세요. 그 중에서 8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80명이 한 개씩 80개를 신청했다고 치죠. 20명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 몇 개가 남아요? 40개가 남은 거죠. 40개를 다 일반 분양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10개 정도는 보류지로 빼고요. 분쟁에 대비해서요.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 5명이 우리도 조합원 아파트 내놔라. 조합에서는 당신들은 조합원 아니다. 아파트 안 주겠다. 소송 들어갔습니다. 근데 40개를 다 판 다음에 나중에 그 5명이 소송해서 이기면 누구 걸 뺏어줄 수도 없고 옥상에다 옥탑방 지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리 예비분을 남겨두고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팔면 되는 거죠. 30개는 일반 분양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안 받겠다는 사람들 돈 줘야 되죠. 자,
자,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로부터 60일 안에 분양신청 통지 공고하라고요. 분양신청, 즉 모델하우스 열어두는 기간은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한다. 필요하면 20일 연장할 수 있다. 안 받겠다 한 사람들은 관리처분계획으로 확정된 거죠. 안 준다가 확정됐으면 그로부터 90일 안에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80개 환권이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이죠. 전체 120개 중에서 80개가 환권의 주 대상이잖아요. 이것이 관리처분계획의 핵심이 되는 거고, 물론 저 개똥이네는 지방으로 내려간대야. 아이고 서운해서 어떡한데? 그러니까 몇 개 남았대? 40개 남았대. 그런 것들도 포함되긴 하지만 80개가 관리처분계획의 핵심 사항이고, 이 80개를 분양설계라고 부릅니다. 분양설계요, 분양설계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설계이겠죠. 80개가 분양설계입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1번 문제. 그러니까 147쪽이죠.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대지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정해진 분양신청 기간 이내에 시행자에게 대지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된다. 맞죠? 1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 신고 X요.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죠. 인가받은 것,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신고한 것, 변경하려면 변경신고. 허가받은 것, 변경하려면 변경허가.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게 원칙. 근데 경미한 때에는 줄여서 신고를 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겠죠. 2번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사항 가운데 대통령자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변경인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두째 줄 뒷부분 다 틀렸죠.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2번.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동그라미 3번. 경미한 변경은 변경신고. 이렇게 약화되는 그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하는 건 안 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15일이 아니라 60일 안에요. 60일 안에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분양신청 기간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된다. 분양신청 기간은 요 날짜부터요. 통지한 날부터. 신문에 광고한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통지받은 날이 더 중요한 거죠. 통지한 날부터 30일, 60일 사이에서 정한다가 되는 겁니다. 맞는 것은 1번. 2번 문제요.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쉽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저쪽에 121번지에 그러니까 토지만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A에게는 그러니까 4블럭에 5번 땅을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B는 135번지에 토지와 건축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B에게는 2블럭에 들어서는 101동 307호를 주겠다고요. 이게 관리처분계획이죠.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주겠다. 그런데 전체는 어떻게 할 거고 또 전체는 어떻게 할 건지가 같이 들어가야죠. 이것을 포함해서 도면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은 4장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알 것이죠. 정비사업을 압니다. 아파트가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새 토지건축물을 받아가요?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A 101번 땅, 121번 땅 갖고 101번이라고 하죠. 101번 뭐 편하게 해요. 123번. 101번 땅 갖고 있었다. B 123번지 집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 중에 A에게는 이쪽 5번 땅을 준다. 그러니까 B에게는 307호를 준다. 전체 땅 중에서 조합원에게는 이쪽 토지건축물을 줄 거며, 그러니까 공적인 땅은 이쪽으로 잡는다 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서 건물을 빼면 그러면 그게 환지계획이고, 건물이 들어가면 환권계획이죠. 이상 내용입니다. 환지계획과 똑같은 취지이죠. 1번 분양은 이쪽으로 잡는다.
조합원에게는 이쪽 토지 건축물을 준다. 분양 설계. 2번, 그러니까 새 토지 건축물 어디를 주겠다. 누구에게 어디를 주겠다. 분양 대상자, 주소 및 성명,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아직 사업하기 전이죠. 따라서 추산액. 그다음에 3번, 그러니까 A, B는 각각 어디 갖고 있었고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가격을 확정해야죠. 가격. 4번, 그러니까 공적인 것은 어떻게 한다. 주로 이제 사업 비용이 초점이니까 전체, 그러니까 결산, 예산서, 정비사업비 추산액, 그 중에서 조합원이 언제 얼마 내야 되는지, 조합원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 등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입니다. 종전 토지 건축물 어디 갖고 있었고 새 토지 건축물 어디 준다. 조합원에게 줄 곳은 어디고 공적인 땅은 어디로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 됩니다. 2번 문제요.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분양 설계. 조합원에게 분양은 이쪽으로 잡는다. 맞죠? 2번 분양 대상자 주소 및 성명. A에게는 어디, B에게는 어디. 다음에 3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이 가격 및 청산금, 가격 X요, 청산금 X요. 사업하기 전이죠. 사업하기 전이니까 추산액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사업이 끝나야 새 토지 건축물 가격이 확정되고 이 종전 가격과 차익이 청산금이 나중에 되는 거죠. 3번은 가격도 청산금도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4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을 확정해 철거를 하죠. 5번 정비사업비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부담 시기가 포함됩니다. 2번 문제 틀린 것은 3번이었고요. 3번 문제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좀 더 까다롭죠. 동그라미 1번 분양 신청 통지를 기준하여 수립한 분양 설계. 실판 좀 더 앞으로 가시죠. 분양 설계가 언제 80개 언제 알게 돼요?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야 아는 거죠.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 분양 설계가 돼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의 가격 X요. 추산액이죠. 동그라미 3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조합 설립 인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 X요. 종전 가격을 확정해야죠. 종전 가격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는 요 가장 가까운 시점이요. 사업 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4번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의 가격 X요. 추산액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 사이의 차익 청산금은 나중에 확정된다고요. 5번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여기 종전 토지에 대한 기타 권리가 뭐가 있었는지 그 기타 권리 중에 특히 약자인 그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들을 그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해 놔라 라고 하는 거죠. 5번이 맞습니다. 4번 문제요.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준은 이제 일반적인 사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좀 자료를 바꿔서 여유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 문제요.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이 그러니까 뭐 땅 1주택을 공유한 경우 그러니까 집 한 채를 100명이 공유하고 있다고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부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한 채인 거죠. 동그라미 2번 지나치게 넓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감소시켜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맞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적정 규모는 이미 설계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몇 평짜리 몇 채 만든다. 거기다 이제 맞춰주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분양 설계 80개에 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맞고요. 4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맞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숙소 기숙사 있으면 그 정도 채수는 당연히 가져가야 됩니다. 5번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너무 좁은 거는 줄 수가 없죠. 그리고요.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는 투기 냄새가 나죠. 돈 줘서 내보낸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죠. 5번 문제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주택의 공급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관리처분 계획
환권계획,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그 새 토지건축물 중에서도 새 주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용 가기 전에 아래 해설 결론부터 보고 가시죠. 해설 결론이요. 그러니까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5칸입니다. 첫 번째 칸,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관리 처분으로 할 수 있죠. 주택재개발 도시환경 공법 족보입니다. 얘네들은 한 채 주는 게 원칙. 지금한 집 60제곱미터 이하도 지으면은 그 한 채 더 얹어줄 수 있다. 재건축이요. 과밀 억제 권역이면서 투기과일지구이면 앞에 첫 번째 칸과 똑같이 한 채, 60 이하 한 채 더 얹어줄 수 있다. 세 번째 칸, 과밀 억제 권역인데 투기과일지구가 아니면 세 채까지 줄 수 있고요. 네 번째 칸,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면, 즉 대한민국 대부분 땅에서는 재건축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가져가는 거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세 채까지만 준다가 있습니다. 5번 문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1세대 1인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주택토지, 땅 10개, 건물 10개 소유한 경우 한 채 준다. 맞죠? 동그라미 2번,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맞고요. 3번,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정비사업 완료 후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맞습니다. 큰 집 한 채는 받고 지금 한 집 60에 한 채를 더 받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자기들은 편하게 큰 집에 살고 작은 집을 팔려고 할 겁니다. 그거 다 시장에 내놓으면은 또 초과 공급이 되고 또 아니면 또 투기 시장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요즘 뭐 주택시장, 그러니까 특히 전세난이 워낙 심하잖아요. 그래서 전세 물량 공급을 하자고요. 이거는 팔 수 없으니까 전세로 내놓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수도권 정비계획법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맞죠?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받아갈 수 있습니다. 5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1주택만을 공급한다. 맞죠? 아니죠? 틀렸습니다. 3주택 이하이죠.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6번 문제요. 재건축 사업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는 그 60에 한 채 더 준다 때문에 6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동그라미 기억번, 과밀 억제 권역 내 투기과일 지구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요? 한 채를 주는 거죠. 니은번, 과밀 억제 권역 이외 지역이면 10채 갖고 있으면 10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한 채와 세 채가 됩니다. 7번 문제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건축물 권리에 대해서 무슨 경매처분이요? 빚줬어요. 그러니까 빚진 게 아닌 거죠. 현금 청산, 돈 줘서 내보내셔야죠.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기존 건축물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는다. 말이 아닌 거죠.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에 들어갑니다. 사업의 처음이 철거로 시작하는 거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있은 다음에, 인가 고시가 있은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고 그때 철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3번, 관리처분 계획에는 정비사업의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부담 시기가 포함된다. 저 사업비는 어떻게 한다? 그게 들어가야죠. 4번,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시행하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면 뭐고요? 그러니까 10채 갖고 있으면 10채죠. 재건축 사업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에 관계없이 1주택을 공급한다. X 틀렸고요. 5번, 주택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 공급한다. X 틀렸죠. 한 채, 지금 한 집 한 채 더인 거죠. 그러니까 맞는 것은 3번입니다. 8번 문제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종전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동그라미 1번 틀렸는데요. 보시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업에 들어가게 되고 철거하죠. 철거하게 되면 사용수익 처분 중에서 처분 뺏어오지는 않는 거죠. 나중에 바꿔주는 거니까요. 처분은 남아있지만 소유자나 권리자들은 사용수익을 못하게 됩니다. 사용수익 정지, 6글자 사용수익 정지, 3글자 뭐고요? 나가라. 왜요? 철거해야 되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서 근데
전체 철거를 하는데 저쪽부터 철거해 오잖아요. 하는 동안 그때까지 여기 좀 씁시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아파트 한 채 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면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주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아파트로 줄 수도 있다. 그게 차라리 더 대부분이기도 하죠. 동그라미 3번,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 계획을 중지하는 경우 시장구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X 틀렸죠. 이제는 지겹게 하시는 거죠. 인가 받았습니다. 변경 중지 폐지 하려면 뭐 받아요? 인가 받아야 되는 거죠. 인가 받은 거 변경하려면 인가 받는 겁니다. 경미한 사항 변경 때는 신고지만 3번 틀렸죠. 4번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X 틀렸죠.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입니다. 지상권자는 회의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새 토지건축물을 받을 수는 없죠. 5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X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은 민법 성격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정했는데요. 거기 조합원 전원의 동의 100%로 우리는 이렇게 하랍니다. 그렇게 가시라고요. 그것까지 뭐 법에서 안 된다. 그것까지 막는 건 아니라고요. 뭐에 대해서요? 관리처분의 기준에 대해서요. 강제가입. 아까 보셨듯이 재개발은 강제가입. 재건축은 동의자만 조합원. 이런 것 이렇게 법으로 정한 건 이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관리처분 어떻게 받겠다라고 하는 것, 몇 채를 받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가시라고요. 여지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없다, 틀렸고 옳은 것은 2번이 맞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내용을 보셨습니다. 이제 계획 3개가 확정됐으니까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시행자가 갖춰야 될 그 몇 가지 의무사항, 또 시행자에게 주어지는 권한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끝나고 소유권 이전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뒷내용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